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의 치명적인 맛에 관심을 가진 학자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영혼론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을 상세하게 열거했는데, 지방을 혀를 즐겁게 하는 효과면에서 단맛에 대적할 만한 유일한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지방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맛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어디에도 지방의 맛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방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단맛을 맛을 좀 넉넉히 입에 우리는 식품영양학과의 자문을 받아 인간이 지방의 맛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미각 훈련을 받은 연구원들을 통해 구분 가능한 지방의 양을 계량화했습니다. 모두 5단계로 나눴는데요. 단계별로 지방량을 다르게 해서 파운드 케이크를 제작했습니다. 완성된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물론 지방 외에 다른 재료는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지방 맛의 차이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실험 참가자 5명에게 파운드 케이크를 맛보게 하고 케이크의 맛을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베테랑 주부인 첫 번째 실험 참가자, 자신 있게 케이크를 먹습니다. 얘가 제일 낫나요? 마지막. 네. 그 중에 가장 지방이 많았을 것 같은 건 어떤 건가요? 3번이요. 좀 담백한 맛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지방이 좀 많았을 때 그런 맛을 좀 제가 느끼거든요. 담백하다라는. 네, 그런 맛이 좀 느껴져요. 3번이. 하지만 지방이 가장 많은 것은 5번째 케이크입니다. 사실은 설탕의 함량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 마지막에 먹었던 케이크 지방이 가장 많았던 케이크거든요. 아, 그래요? 우와. 신중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먹는 2번째 실험 참가자. 이거는 단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 네. 지방이 가장 많이 든 케이크가 가장 안 달다고 했습니다. 네, 설탕이 똑같이 들어간 케이크입니다. 5개가. 그런데 그 지금 가장 안 달다고 말씀하신 케이크 네. 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간 케이크예요. 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별로 아닌가? 별로 별 차이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뭐 특별히 단 거 없는 달지도 뭐 하지도 않은데요. 다른 참가자들도 이거 뭐. 단맛과 지방 맛을 착각했습니다. 얘가 제일 안 달고요. 얘는 좀 퍽퍽한 느낌도 들고. 그중에 지방이 제일 많이 든 건 어떤 것 같아요? 3번인 것 같아요. 3번. 네. 제일 달고 제일 지방도 많고. 네. 이거 가운데 있는 케이크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먹자마자 단맛이 확 났어요. 다른 것보다 많이. 지방이 가장 많은 케이크를 골라낸 실험 참가자도 역시 단맛을 헷갈려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정확한 지방의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느낀 지방의 맛은 착각이었을까요? 90년대 미국에선 이와 유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설탕 함량 차이는 발견해냈지만 지방의 차이는 알지 못한 것이죠. 단맛 같은 경우는 쓴맛이나 신맛처럼 혀에서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맛이지만 지방은 맛이 따로 없고 입안에서 느낌으로 그냥 우리말로 뭐 느끼하다 뭐 이런 정도로 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 함량이 차이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 달콤한 맛을 대표하는 이 음식의 칼로리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여러분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골라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같은 양을 비교했을 때 생크림 케이크는 감자튀김보다도 지방 함량이 더 많습니다. 생크림 케이크와 크래커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생크림 케이크가 크래커의 지방 함량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크림 케이크를 이긴 크래커도 초콜릿보다는 지방 함량이 적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인간을 매혹시키는 지방의 맛. 원래 인간은 지방의 맛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 육식을 통해 지방을 본격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죠. 과거 구석기인들이 먹던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더 흔하게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과 정제 방법과 그런 조리법의 발달에 비해서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중독 현상과 비슷한 현상들이 같이 일어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지방은 훨씬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먹거리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먹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밥상은 저지방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을 잘 축적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죠.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음식 중독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적었을 거예요. 이런 고칼로리, 이런 음식조차도 없었을 거고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훨씬 슈퍼 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 보상 중추를 아주 쉽게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산업이 발전되면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현대인들의 필수 식량이 됐습니다. 특히 라면은 가장 사랑받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죠. 한국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에 하나였던 국수를 단숨에 밀어내고 왕자를 차지한 라면. 라면이 일반 국수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면을 기름에 튀겼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단순히 유통기한만 늘려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느끼한 맛은 라면 맛에 풍미를 더해주죠. 사람들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결을 하나씩 개발해냈지만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량은 하루 섭취 권장량의 50%가 넘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라면을 좋아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식을 잘 안 하게 되네요. 지방보다는 짠맛, 매운맛이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가공 음식으로 재탄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인 음식이 된 치즈. 그러나 가공식품으로 나온 치즈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치즈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가공식품들은 대체로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일까요? 기존의 치즈를 만드는 과정 중에 제조 공법을 달리하면서 지방 함량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됐고요. 이렇게 지방 함량이 높아지면서 고소한 맛, 달콤한 맛을 많이 띠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의 미각을 또 자극하게 돼서 더욱더 이런 맛을 찾게 되고 중독성을 갖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결국에서는 지방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은 마치 마법처럼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지방 함량이 튀김의 바삭함을 좌우하고 통조림만의 음식에 탐스런 윤기를 돌게 하죠. 최근 가공식품들도 몸에 해로운 대표적인 지방인 트랜스 지방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전체 지방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각적이거나 아니면 또 미각이나 이런 걸 통해 하고 지방 함량을 높이게 되면서 소비자 입맛을 변화시킨 거죠. 훨씬 더 보면 미각을 자극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방은 더욱 효과적으로 가공식품에 들어갔고 결국 인간은 기름진 음식이 진화하는 속도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지방에 길들여진 것이죠. 현대 패스트푸드는 과량으로 대량 소비하게끔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대량 소비를. 그래서 대량 판매가 있을 수 있게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게끔 연구되어지고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스트푸드에 우리 몸이 그렇게 빨리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약한 맛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단숨에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은 지방. 우리의 환경도 점점 더 지방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환경에서 얼마나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밥상도 지방 중독이라는 위험적 신호가 켜져 있는지 모릅니다.